안녕하세요. 여러분, 임팔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이 바빠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기존에 소개드렸던 글로 카빙킷을 다시 들고 왔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많은 분들께서 이 카빙킷에 관심을 주실 거라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었답니다. 그런데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었지만 트레이서 장착에 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연장 아웃배럴을 통해 장착까지도 성공했었는데요. 문제는 역시나 틸팅이 되는 순정 배럴의 특성 때문에 슬라이드와의 마찰로 인해 작동이 되기는 하지만 어딘가 꽉 막힌 듯 조금 덥게 작동되는 느낌이 있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긴 아웃배럴을 통해서 트레이서를 장착하니 무게가 앞으로 쏠리기 때문인데요. 틸팅이 되며 아웃배럴과 슬라이드의 결합이 풀어져야 하는데 아래로 누르는 힘 때문에 그게 버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돈을 모아서 부품을 하나 사게 되었는데 국내 회사인 GSI에서 나온 논틸팅 바렐입니다. 이 녀석은 이름 그대로 슬라이드가 후퇴해도 틸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웃배럴이 위로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 새 제품인데 이것저것 테스트하느라 상처가 많습니다. 장착을 위해 순정 아웃배럴을 분리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마모되었네요. 무게가 앞으로 쏠리고 억지로 작동했다고 추측해봅니다. 먼저 논틸팅 배럴의 1번 파츠에 순정 챔버를 끼우고 2번 파츠를 돌려서 끼워주시면 결합은 모두 끝납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나사도 조여주세요. 제대로 결합이 되는지 미리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짤각 소리와 함께 잘 장착되었습니다. 논틸팅 배럴의 바닥면이 구동부에 딱 걸쳐지네요. 이렇게 슬라이드가 후퇴해도 아웃배럴은 고정된답니다. 순정보다 높이가 낮기 때문에 별도의 마찰 없이 슬라이드를 부드럽게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어느 정도 흔들리지만 핵심인 아래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슬라이드도 매우 경쾌하게 전진하네요. 자, 이제 이 녀석을 다시 조립해 보겠습니다. 길 커버를 닫고 나사를 조여주면 조립은 끝나죠. 대망의 아웃배럴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장착은 이전에 장전 손잡이를 가공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장착되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뒤로 후퇴해도 트레이서가 흔들리지 않죠. 하지만 조금의 유격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도 작동성 개선이라는 목표는 성공한 셈이니 만족합니다. 완성에 들떠서 사로되어 사격장으로 향했었죠. 대략 300발쯤 벽발에 쓸 무렵 일이 터졌습니다. 챔버가 프레임에 고정되는 갈키가 파손된 것입니다. 잘 작동하던 게 갑자기 흔들림이 심해지고 탄착군이 밑으로 향하는 게 무언가 이상했죠. 제 아무리 논틸팅 배럴이라 할지라도 과도한 하중은 챔버에게 상당량 주어진다 판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은 하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지대를 만들자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공간 속에 어떻게 지지대를 만드냐? 처음부터 난관이 시작되고 갑자기 뒷골이 땡겨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총구 부분을 만들어 버릴까 합니다. 떼어낸 카빙킷의 순정 소형기입니다. 총 4개의 홈으로 본체에 결합되는 방식이죠. 게다가 본체의 라인을 따라 표현된 유선형 부분은 개인적으로 작업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디테일한 디자인적 요소들을 많이 제외하긴 했으나 본연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 소형기를 통해 소음기 일체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든 파츠는 내경이 훨씬 좁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연장 배럴을 정확히 지지해주기 위해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음기 캡을 닫아주면 완성이 되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래전에 만들었던 K1A에 장착했던 OSS 소음기의 앞부분입니다. 제탄이라면 제탄이지만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참 좋습니다. 다행히도 카빙킷 본체에 잘 들어맞습니다. 걱정했던 유선형 부분도 100%는 아니지만 꽤나 이쁘게 맞아떨어지는군요. 다행입니다. 조립을 모두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갈색 필라멘트도 생각보다 이질감이 없어서 따로 도색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연장 배럴을 결합해줍니다. 이렇게 결합을 해준 뒤에 캡을 닫아주면 된답니다. 그러면 캡이 연장 배럴 끝을 다시 잡아주고 더욱 흔들림 없이 결합된답니다. 당연히 작동도 부드럽게 잘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서는 어떻게 장착할 거냐는 부분인데요. 생각외로 단순하게 그냥 꽂으면 됩니다. 그 후에 연장 파츠를 추가로 결합하면 되죠. 그리고 캡을 닫아주면 되는데 각 특징과 내부 필요에 따라 내부 형상이 다르답니다. 자, 이렇게 트레이서까지 모두 장착을 끝냈습니다. 소음기가 더 길어지면서 무언가 독특한 느낌이 나는데 이 중간쯤에 밋밋하지 않도록 추가 형상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트레이서를 장착 후에도 정확하게 캡과 맞물립니다. 게다가 트레이서 LED도 막힘없이 빛이 나올 수 있죠. 아무리 흔들어도 어떤 잡소리도 나질 않습니다. 지금껏 받아왔던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순간이죠. 다음은 파츠들을 달아줄 차례인데요.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견착 조준이 불가능한 낮게 깔린 가늠쇠, 가늠자부터 새로 달아줍니다. 수직 손잡이도 달아주고요. 도트 사이트도 달아주었습니다. 자, 드디어 글록, 카빈킨, 마개조가 모두 끝났습니다. 깔맞춤한 탄창들도 함께 놓아볼까요?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죠. 이 녀석을 빼고 카빈킷을 논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 누구라도 이 드럼 탄창을 써보신다면 제가 왜 카빈킷에 목숨을 거는지 아실 거예요. 손맛이 기가 막힌답니다. 사실 카빈킷도 드럼 탄창도 약 2년 전에 해외 직구로 살 때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카빈킷은 취향껏 고르시고 이 탄창은 적극 추천합니다. 그럼 공격발을 해볼까요? 그냥 보시면 느껴지지 않겠지만 생각보다 빠르고 날렵하게 어깨를 치는 정말 찰진 반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만족스럽군요. 그럼 빠르게 실사격 테스트를 해보러 갈까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몇 번 방문했던 사격장으로 향합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좋은 사격장이 많죠. 그런데 이곳은 왠지 한번 가봤던 곳이기 때문에 그냥 심리적으로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광고나 모종의 협의로 촬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호명은 따로 기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일에 적응하며 회사 생활을 하기에 많은 영상 제작이나 구상을 할 시간이 부족하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때마침 영업 중이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영상 촬영을 위해 고프로도 챙기고 추가 카메라까지 챙겼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영상에서는 1분 남짓이지만 실제로는 1시간입니다. 평일인데 차가 엄청 많네요. 빈자리를 눈치 빠르게 스캔해야겠습니다. 자리를 찾았습니다. 자, 이제 얼른 가보겠습니다. 이런